이게 3단 미션인데 3단 변속이 안 돼갖고 일단은 저희 쪽에 다시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차를 좀 내려보면 더 알겠지만은 요 크롬이 다 벗겨졌어요. 요거는 다시 도장을 해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이 범퍼하고 고객님이 좀 구해갖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잔존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지 지금. 얼만데요? 내가 봤을 때는 1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아? 이 챌린저가 1억 정도 합니다. 잔존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간단하잖아요, 3단이라. 간단한데 문제는 부품이지. 그치. 맞다. 간단해. 근데 문제는 부품이야.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부품 때문에 미국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게 물건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안에 상태 보니까 생각보다는 색깔 엄청 많이 나왔고 이 다치 챌린저 뭐 요 모델이 이제 87년까지 70년대부터 87년까지 락어 클러치, 댐퍼 클러치가 없는 3단 미션인데 부품이 근본적으로는 없어. 얘 타입으로는. 그래서 요 이제 그 GM 계열에 나오는 다른 거 갖고 개조를 해 방법 없어. 지금 물건이 아예 미국에서도 찾아본다고 하는데 이 차대 갖고도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고 미션 품번 갖고 확인을 했는데 방법 없어. 개조해야지.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호환이 되는 것들이 랭글러 옛날에 CJ 랭글러, 뭐 YJ 랭글러, 뭐 TJ 랭글러 이 3단 변속기들 종류들이 요 미션을 쓰고 있는데 이 지금 보면 망가진 패턴들이 엔진 출력이 살아나니까 미션이 못 번지는 거야. 기존에 엔진 출력이 좀 많이 없을 때는 그럭저럭 해서 엔진 토크가 뭐 30토크든 40토크든 나올 때는 그냥 버텨고 갔는데 이제 엔진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나니까 미션이 못 버티는 거지. 그래서 안에 디스크가 다 타버리면서 본 것처럼 쇳가루가 많이 나오고 살려는 줄게.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볼 거고 지금 물건 좀 확인하고 있는데 옛날 차들은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개조를 하든 튜닝을 하든 그러니까 이 변속기라는 거가 그래요. 지금 요 차 연식이 뭐 70년대 식인데 그때나 거의 90년대까지 변속기 종류가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이때는 가바나식이라고 해서 뭐 센서라든가 이런 거 없이 회전되는 회전수의 그 원심력을 갖고 가바나 밸브가 돌아가면 원심력에서 이 넓어지는 이 양을 갖고 변속 패턴을 결정해 주는 건데 안 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도 하는 데까지는 좀 담아서 또 이 차량이 또 메르카바에서 애정이 좀 있는 차량이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아마 토크 때문에 지금 망가진 게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좀 분해를 더 진행을 해보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쇳가루 얘도 쇳가루 이렇게 되면 필터에 이 쇳가루 안에 부직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쇳가루가 다 돌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오일을 빨아서 인입을 하는 건데 오일을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유압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부품까지 다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쇳가루가 나온 첫 번째 주된 원인은 이게 지금 디스크와 플레이트예요. 이게 저희 표현은 이제 언더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다 변형이 간 거죠. 이게 디스크 플레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종이 같은 종이 형태의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아, 다 날라간 거? 다 날라가갖고 없는 거야 지금. 다 달아버린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 마찰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3단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3단에서는 엔진 힘으로만 가고 그 2단 클러치의 형태로만 그냥 가게 되는. 지금 보시면 옛날 변속기들은 단순해요 구조가.
클러치 딱 2개, 클러치 피스톤 장착에 클러치 2개, 그리고 밴드로 잡고 있는 드럼을 잡아주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지금 보다 보면 이렇게 밴드가 타버린 이유는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을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이 밴드가 마찰을 못 시키는 거죠. 이 밴드가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유압에 의해서 딱 잡으면 이 밴드가 이 드럼을 고정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클러치가 돌아가는 형태인데, 이 쇳가루로 인해서 오일 압력이 떨어지니까 밴드를 못 잡는 거야. 오일 압력이 예를 들어서 10kg 나와야 될 게 5kg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 밴드가 드럼과 슬립을 하면서 타버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 조금 더 반복 지연이 되다 보면 이렇게 이제는 아예 차가 퍼져버려갖고 안 가는 증상까지 생기는 거죠. 지금 요 차량을 메르카와 박 대표가 참 어렵게 엔진을 다 살려놨는데, 이제 엔진을 살려놓으니까 이제 변속기가 속색이는데, 요 부분도 지금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가급적인 부품을 어디서 구하든 어떤 형태든 뭐 개조를 하든 해서 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한번 만드는 데까지 저희 신종환 미션에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저 차량 다치 챌린저 오래된 차인데 거의 저하고 이제 친구뻘 먹는 차량인데, 어쨌든 좀 정상적인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치 챌린저 이제 부품이 미국에서 어렵게 공수해서 지금 도착을 해서 편집자분이 좀 바쁘셔서 없는 동안에 제가 우선 일부는 좀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선 간단히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요 다치 챌린지 같은 경우에 이제 변속기 코드명이 A727, 그러니까 A 뭐 35, 뭐 옛날 모델들은 다 3단 변속기들은 이제 그렇게 품명 코드 A 코드를 불러요. 그 A 코드는 이제 모파, 뭐 크라이슬러 이쪽에서 이제 나왔던 변속기 코드명들이고요. 요 차량은 이제 A727 코드명을 가진 3단 락어 클러치, 댐퍼 클러치 듀티가 적용이 안 되어져 있는 그냥 멍텅구리 3단 변속기가 지금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지금 물건을 구해서 지금 기본적인 작업은 좀 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차량은 그럼 왜 근본적으로 이런 디스크와 플레이트가 다 탔느냐. 지금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다 타버려서 지금 요것만 단순히 놓고 보면 그냥 스틸로 보여요. 보이기에는. 그냥 스틸로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돌기도 다 맞죠. 이미 달 대로 다 달아버려 갖고 두께도 엄청나게 얇아졌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종이, 이 디스크로 돼 있는 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이건 디스크, 요건 플레이트인데, 보통은 이 플레이트도 이렇게 휘어져 있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이렇게 소뚜껑처럼 이렇게 탔느냐? 자, 이거가 이렇게 타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이 차량이 정말로 오래된 차량이잖아요. 오래됐는데 그 오래 쓰다 보니까 오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오링 구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오링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란 오링. 근데 얘네는,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저희들은 이제 혓바닥 실링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오링처럼 돼 있지 않고 끝에 부분이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 오링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자동 변속기는 유압류의 작용의 힘을 가지고 토크 컨버터가 증폭을 시키고, 그 증폭된 힘을 이 밸브 바디라는 놈을 통해서 클러치 피스톤에 전달을 시켜서 디스크가 아까 잠깐 타갖고 보여줬던 그게 마찰이 되면서 마찰 계수의 힘을 가지고 바퀴의 동력을 전달시켜주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얘는 아무리 뭐 토크 컨버터가 정상적이고 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노후화로 인한 이렇게 오링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터져버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유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유압이 형성이 안 되면 디스크가 저기 마찰 개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연쇄적인 작용에 의해서 변속기가 망가지는 게 근본적인 로직입니다. 이게 뭐 70년대식 정말 지금 한 50년, 근 60년 가까이 된 차량이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변속기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이게 전자식이 되면서 이 밸브 바디라는 거의 작용을 컴퓨터가 대신에 하고, 컴퓨터가 뭐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유압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좀 발전을 했지만, 옛날 구형 모델도 다 지금처럼 동일한 이 유압 실링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그런 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유압 작용 대신에 공합으로 한번 잠깐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지금 밴드예요. 다 교환하고 이제 남은 밴드인데 안에가 다 거뭇거뭇 다 탔죠. 여기는 좀 그나마 색깔이 양호하고 작동되는 부위는 전부 다 꺼멓게 그을려서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찰 계수가 안 나오는 건데 얘가 또 왜 있냐? 이렇게 오므려지면서 이 안에 있는 드럼을 못 들어가게 잡아주면서 유성 기어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로직인데, 이 안에 있는 구멍 두 개가, 이 차 같은 경우에 클러치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클러치 작동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유압 실링을 교환을 했으니까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있는 피스톤이 작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밴드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피스톤이 작동을 하면서 밴드를 눌러서 고정을 하게 되면, 지금은 보면 이 안에 있는 드럼이 이렇게 돌죠. 드럼이 도는데 유압이 딱 들어가는 순간 드럼이 안 돌면 이 안에 있는 썬 기어의 방향이 바뀌거나 내접 기어가 돌고 외접 기어가 돌면서 증속이나 감속을 하게 되는 작동 방법인 거죠. 또 반대로 지금 이 밑에 있는 드럼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유압을 작동을 시키면 지금 보시면 이 밴드가 작동을 할 겁니다. 지금 돌다가 유압을 넣으면 밴드가 딱 걸리면서 이 회전 방향을 바뀌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드럼이 이렇게 돌다가 잡는 순간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똑같은 방향이지만 잡는 순간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거, 이게 후진 기어예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쪽 라인으로 유압이 들어가면서 차량은 후진 기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행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변속기의 로직이에요. 물론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저희가 이 밸브 바디를 한번 지금 잠깐, 이거는 정말 약식의 밸브 바디입니다. 더 복잡한 밸브 바디 제가 이따 잠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 한번 분해해서 안에 밸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스틸 볼들 하나하나라도 위치가 잘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위치를 전부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보고 이제는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왜 껴 있을까 도대체? 아까 그 디스크 파는 거. 전부 다 이건 약간 지금 녹이 비슷하게 좀 선인데, 이 습기가 좀 차고 요게 냉각에 의해서 아마 약간의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 디스크 가루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 디스크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뭐 녹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건 정말 간단한 밸브 바디예요. 총 밸브가 하나, 둘, 셋, 넷, 5개 밸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매뉴얼 밸브라고 해서 매뉴얼 밸브고, 기본적으로 밸브가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쩔어갖고 잘 안 움직이는데, 요걸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다 밸브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 밸브도 전체적으로 한번 분해를 해볼 거고, 자, 우선 요거는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요즘에 많이 쓰는 8단 변속기 밸브 바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BMW 8단 변속기의 밸브 바디예요. 지금 저거 간단히 저거 보여드렸지만, 저거는 지금 막 녹도 있고 색가루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지만, 지금 이 8단 변속기들은 한번 보시면 이 변속기 밸브 바디, 어퍼 밸브 바디, 로어 밸브 바디, 솔레노이드, 뭐 그냥 고정하는 볼트들, 그 다음에 스토퍼 종류들, 그리고 볼 종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 스프링과 밸브가 들어가요. 이 지금 밸브가 몇 개예요? 지금 저건 단순하게 4개밖에 없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 열일곱, 18개, 19개의 밸브가 들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밸브가 다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요 3개만 놓고 봐도 다 달라요. 길이 다르고 홈도 다르고. 이게 왜냐면 이 밸브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유로를 통해서 이 사이에 있는 유로의 오일을 이렇게 가게 되면 오일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압이
어떠한 클러치로 가느냐에 따라서 변속 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밴드라는 구조가 이제 없어졌어요. 변속기가 조금 디테일화되고 좀 복잡해지면서 밴드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걸 다 클러치화 시켜갖고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이런 밸브 하나가 유압을 어디로 가느냐 결정을 해주는 거. 그러면 얘의 유압은 누가 넣어주느냐?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ON이 되면 유압이 들어갈 거고, 오프가 되면 이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유압이 들어갔던 게 리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유압이 빠지면. 그러면 얘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또 누가 적용하느냐? TCU, TCM,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여기에서 이제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얘네는 이제 멍텅구리식은 회전, 원심력에 의해서 변속이 됐다고 하면, 요즘 차량들은 그걸 ECU, TCU가 다 자기네들끼리 캔 통신, 하이로 통신에 의해서 내 지금 변속을 시킬 테니까 너 엔진 토크 좀 빼줘. 반대로 변속이 다 되고 나면 나 변속 다 됐어. 너 이제 엔진 토크 좀 올려줘. 그런 작용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가 좀 망가지게 되면 그 패턴 때 슬립이 생긴다. 이 얘기가 나는 거. 얘네들은 다 정상 작동을 하지만 조금 아까 보셨던 이 다치처럼 디스크가 다 타버리면, 그러면서 요즘 차량들은 똑똑해져서 페일세이프 모드, 완전 모드, 이런 림폰 모드로 들어가면서 변속기가 홀딩이 되고, 그래서 또 엔진 경고등을 띄우면서 운전자한테 나 문제 있어, 나 아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변속기의 메커니즘이에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다치 챌린저를 저희가 변속기 오버홀 하면서 이 밸브 바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이 없고 저도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요 8단 혹은 10단 변속기, 포드 F150이라든가 뭐 포드 계열들, 이 GM 계열에는 현재 10단 변속기가 나오잖아요. 10단 변속기도 있으니까 그 밸브 바디 한번 분해해서 한번 밸브 바디에 대해서 좀 영상을 담아보는 좀 시간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고, 메르카바 이 채널 구독자님들한테 뭐 복잡하다기보다도 간단하게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좀 시간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이번 편은 이렇게 해서 빨리 저 밸브 바디 이제 전체 조립하고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치 챌린저 지금 시운전을 막 나왔어요. 지금 냉간시다 보니까 약간 변속 패턴이 조금 좀 이질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냉간시에도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또 열간시에도 한번 시운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후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전진도 변속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서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디스크들이 다 타버리고, 또 그 디스크가 탄 이유는 피스톤 오링이 다 터지고 이제 그런 게 주 원인인데, 변속기 오버홀을 한 번 정도는 하신 것 같기는 해. 한 번 정도는. 근데 아무래도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오래 세워놨다 보니까 이 고무 오링 종류들이 약간의 좀 고무 종류도 좀 뿌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오래 있다 보면 좀 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압이 좀 많이 가해졌을 때 그 오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터지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모든 클러치 다 타버린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오링 종류들, 디스크와 뭐 팩들 다 교환을 했으니까 지금은 제대로 이제 그게 됐는지 한번 시운전을 해볼 건데, 3단 변속기 차량들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변속이 되게 길어요. 아시겠지만 뭐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1단으로 한 40km,
2단으로 한 7, 80km, 3단으로 딱 넘어가고 나서 100km 이상이 이제 가게 되는데, 요 연식 이후 모델들은 락업 클러치, 댐퍼 클러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3단 변속이 하고 나서 한 번 더 변속이 되는, 그 왜 있냐면은 좀 연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4단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락업 클러치, 이런 듀티 제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차량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계식으로 강제적으로 1단, 2단, 3단 요 세 가지의 기아 단수로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킥다운 패턴도 조금 늦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간단히 3단까지 변속을 지금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차가 완전히 이제 열관 상태는 아닌데, 변속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변속기 수리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파츠가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버홀해서 조립해서 이제 장착할 때는 조금 걱정이 조금 덜 되는데, 지금 이 차처럼 해당 부품이 정확하게 없을 때는 좀 일부는 뭐 개조도 하고 뭐 튜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작업했을 때는 솔직히 시운전할 때 저희 정비사들은 가장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좀 시운전에 임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잘 수리는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이제 거의 이제 저와 이제 동갑내기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래된 차량인데, 앞으로도 이제 차주분이 차량을 인도받아서 조금 더 관리를 하셔서 오래 타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서 수리를 했으니까 아마 문제 없이 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팀장님, 예.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상한 거 있죠? 예. 요 지금 보여드렸던 요 레버를 아시는 분이 아마 있을 텐데, 그분들은 아마 저만큼 연식이 오래된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게 뭐냐면 딤머 스위치라는 거예요. 딤머 스위치. 요즘 차량은 하이빔이 핸들 옆에 보통 많이 달려 있어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옛날 차량들, 특히 저도 이제 군대 운전병 출신이긴 한데요, 군용 차량들, 뭐 다찌 차량들 이런 것들은 이 하이빔 딤머 스위치가 요 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다가 이 딤머를 한번 딱깍 누르면 하이빔이 작동이 되고, 한 번 더 딱깍 누르면 하이빔이 꺼지고, 그만큼 좀 오래된 차량이네요. 정확한 명칭은 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딤머 스위치라고 고참들한테 배우긴 했는데, 이 스위치를 딱깍 누를 때마다 하이빔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정말 오래된 차량이네요. 지금 이런 뭐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과 같이 신호대기를 서서 나란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상 같은 영상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포함해서 메르카바 식구들 다 이젠 건강하시고, 요즘 또 감기가 되게 유행이니까 독감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